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기초 예제로서 이렇게 중간에 라우팅 할 수 있는 로직을 넣어놓고 웹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리서처 에이전트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썬 래퍼를 붙여가지고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서 차트를 그릴 수 있는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 이렇게 두 개의 노드를 만든 다음에 리서처 에이전트 노드에서 필요한 작업이 끝나면은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로 넘기고 차트 제너레이터 노드에서 필요한 작업이 끝나면은 리서처 에이전트 노드로 넘기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랭그래프를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기초 예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역시 멀티 에이전트 구현을 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때 작업을 배분해주는 슈퍼바이저 감독관 에이전트 노드를 하나 추가해서 기존에는 서로 작업이 끝나면은 다른 쪽 에이전트 노드로 넘겼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중간에 감독관이 있어서 감독관이 작업물을 체크한 다음에 필요한 노드한테 감독관 노드가 넘겨주는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서도 중간 관리자가 있고 그 개별 팀원들이 작업이 끝나면은 중간 관리자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중간 관리자가 또 이제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은 그거를 적합한 팀원한테 이렇게 배분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 세계에 어떤 중간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이번 시간에 살펴볼 아키텍처 패턴에서는 이런 식의 중간 관리자 노드가 이 작업물을 배분해주는 이런 형태로 멀티 에이전트 구현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키텍처 구현이 더 좋다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구현 아키텍처 패턴을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맞는 아키텍처 패턴을 취사 선택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파일 수정 권한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눌러서 사본 파일 하나 생성하신 다음에 사본 파일에서 이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예제 같은 경우도 여기 랭그래프 공식 튜토리얼 문서에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슈퍼비전 이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슈퍼바이저 LLM을 하나 추가적으로 노드를 만들어서 이 슈퍼바이저 감독관 LLM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상의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작업을 분배해주는 형태로 구현을 진행을 해볼 거고요. 네, 그래서 랭체인이랑 랭그래프 같은 필요한 라이브러리 이쪽에서 쭉 설치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이쪽에서 필요한 API 키들 설정해 주는데, 이쪽에 여러분의 랭스미스 API 키 지정해 주시고, 이쪽에 여러분의 오픈AI API 키 지정해 주시고, 이쪽에 여러분의 타블리 API 키 지정해 주신 다음에 이쪽 셀들 실행을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 랭스미스 추적에 대한 유니크 아이디가 79DB69B로 설정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멀티 에이전트 노드를 두 개의 노드를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웹 리서치, 그러니까 타블릿 툴을 이용해서 웹 검색을 수행해서 자료를 받아올 수 있는 이 웹 리서치를 수행하는 노드 하나랑,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이썬 래프를 붙여놓은 그 파이썬 코드 실행 에이전트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거고, 그때 그 에이전트에 붙여주기 위해서 타블릿 툴 연동하기 위해서 타블릿 서치 리절트에 타블릿 툴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 실행을 위해서 파이썬 래플 툴을 이쪽에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프 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헬퍼 펑션을 하나 파이썬 펑션 형태로 정의를 해주겠는데 이 펑션 같은 경우 인자값으로 에이전트를 받으면은 그 해당 에이전트의 현재까지 메시지들을 저장하고 있는 스테이트를 인자로 넣어서 현재까지 받아온 전체 메시지를 에이전트 쪽에 넘겨가지고 그 에이전트, 그러니까 LLM이 생성해준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그걸 이제 메시지라는 키의 밸류 값으로 현재 턴의 에이전트가 이전 턴의 전체 대화 내역을 토대로 답변한 내용을 키는 메시지고 이제 밸류 쪽에는 현재 턴의 LLM 생성 결과를 넣어가지고 리턴해주는 이 에이전트 노드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 감독관 슈퍼바이저 노드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LLM 3개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리서처 에이전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에서 에이전트 1, 2가 있는 형태인데 아래 그림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LLM 3개 만드는데 하나는 리서처 에이전트로 그 타빌리 툴 연동해서 웹 검색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하나, 그 다음에 파이썬 랩을 연동해서 코드 실행하는 에이전트 하나, 그 다음에 이 어떤 에이전트한테 작업을 분배하거나 혹은 이 전체 플로우를 중지할지를 결정하는 이 감독관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하나에서 이렇게 총 3개의 에이전트를 만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이 작업을 분배하거나 중지할지를 결정하는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로 영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스템 프롬프트로 먼저 다음 작업자들 간의 대화를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당신은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여기서 그 하위에 있는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노드들의 목록을 넣어주는데, 지금은 리서처 코더 이렇게 2개 노드를 만드는 구현 패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리플레이스 돼서 들어가겠죠. 리서처 코드가. 아래의 사용자 요청을 참고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작업자를 지정하세요. 각 작업자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와 상태를 보고할 것입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피니시로 응답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에이전트 노드의 시스템 메시지로 그 다음 작업을 어떤 노드한테 넘길지 결정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때 넘길 수 있는 노드 목록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만약에 이 전체 작업이 끝났다라고 판단되면은 피니시로 응답해서 이 피니시 키워드로 엔드 노드로 종료로 분개할지 이렇게 설정해서 시스템 프롬프트 메시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우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노드의 이름값은 피니시, 리서처, 코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3개고, 그러니까 추후에 뭐 다른 멀티 에이전트 노드를 추가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그 노드 개수도 늘려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스템 프롬프트 메시지 설정한 거랑 그 다음에 현재까지 대화 턴을 전체를 받아와서 마지막에 위에 대화 턴 전체 목록을 기반으로 다음에 액션을 어떤 걸 취해야 되나 혹은 이제 종료해야 되나 이 다음 노드 중에 하나에서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 부분에 프롬프트를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위에 쪽에 지금까지 대화 주고받은 히스토리 목록을 전체를 넘겨주고 위 대화를 참조해서 다음으로 종료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노드한테 넘겨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분개할 수 있도록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더 추가해 준 상태에서 슈퍼바이저 체인으로 오픈AI 펑션 콜링을 이용해서 이 라우트 리스폰스로 이 생성 결과가 finish, researcher, coder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의 답변이 나오도록 이 structed output 펑션으로 GPT-4 옴니 모델을 연동을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 설정이랑 structed output으로 펑션 콜링 설정해서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노드의 현재까지 대화 목록 전체를 스테이트로 넘겼을 때 그 생성되는 다음 답변 결과가 리턴되도록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노드 펑션 하나 설정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이 작업 배분이랑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슈퍼바이저 노드 설정하는 코드 작성을 했고, 네, 이제 리서처 노드랑 코더 노드 설정해서 이 전체 그래프 구조 만든 다음에 실행하시면 되는데, 이 에이전트 스테이트에는 먼저 2가지 딕셔너리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이 메시지라고 해서 현재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역 목록 전체를 저장하고 있는 이 메시지 스테이트 하나랑,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어떤 노드로 넘겨야 될지를 결정하는 이 next라는 키로 스트링 값을 하나 저장하고 있는 이 agent state라는 이 2개의 딕셔너리 값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GPT-4 옴니의 타빌리 툴 연동해서 이 랭그래프에 내장되어 있는 Create React Agent 모듈 이용해서 리서치 에이전트 하나 만든 다음에 리서처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 랩을 툴 붙여가지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코드 에이전트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역시 이름을 코더라고 설정해서 코드 노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전체 스테이트 그래프의 메시지랑 넥스트 이렇게 2개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상태 값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지금 만든 리서처 노드, 코드 노드, 그 다음에 작업 배분을 위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노드,
이렇게 3개의 노드를 그래프에 추가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노드 3개를 만든 다음에 노드들 간의 연결 엣지를 만드는데, 먼저 이 멤버스에 있는 리서처 노드랑 코더 노드에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리서처 노드에서 슈퍼바이저로, 코더 노드에서 슈퍼바이저로 넘길 수 있는 이 엣지 2개를 먼저 설정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컨디셔널 엣지로 이 슈퍼바이저 노드 같은 경우는 그 라우팅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finish라는 결과로 리턴되면은 end로 종료로 넘기고, 아니면은 coder라는 리스폰스가 나오면은 이 coder 노드로 넘기고, 아니면은 researcher라는 리스폰스로 생성되면은 이 researcher 노드로 넘겨서 이 리스폰스로 생성된 결과 값에 따라서 컨디셔널 엣지로 researcher로 넘기거나 coder로 넘기거나 종료하거나 이렇게 분기할 수 있는 컨디셔널 엣지 이쪽 부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은 무조건 슈퍼바이저 노드에서 시작하도록 이 시작에서 슈퍼바이저로 넘어가는 엣지 설정해 주셔서, 지금 여기 아래 보이는 형태로 그래프 구성한 다음에 실행을 위해서 컴파일 지정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 노드 전체 정의하고 엣지 전체 정의한 다음에 컴파일까지 한 다음에 draw mermaid png 펑션으로 그려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어가고, 슈퍼바이저드 노드에서는 그 생성 결과에 따라서 리서처 노드나 코더 노드 아니면 종료로 넘어갈 수 있고, 리서처 노드나 코더 노드는 생성 결과를 무조건 슈퍼바이저 노드로 돌아가도록 지금 이런 형태로 그래프의 노드들이랑 엣지를 설정한 상태이고요. 네, 그럼 이제 그래프 구성이 다 끝났고 실제로 몇 개 테스트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간 감독관이 포함된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진 멀티 에이전트 노드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스트 프롬프트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고 터미널에서 실행해줘 이렇게 요청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노드가 이거는 코더 노드가 처리해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넥스트 코더 노드로 넘기고, 코더 노드는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네,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이 파이썬 코드 작성을 하고, 그 코드 실행 결과까지 파이썬 래플에서 실행한 다음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기면은 슈퍼바이저 노드가 이제 작업이 끝났다라고 판단돼서 피니시 노드로 넘겨서 종료가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슈퍼바이저 노드가 이 작업이 코더 노드에게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거를 잘 판단해서 코더 노드로 잘 넘겼고, 그 코더 노드가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슈퍼바이저 노드로 다시 넘겼을 때 작업이 완료됐다라고 슈퍼바이저 노드가 잘 판단해서 종료가 된 형태로 이렇게 잘 동작해서 끝난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피카에 대해서 간략한 리서치 리포트를 작성해 줄래?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요청을 했을 때, 이 피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람쥐 비슷하게 생긴 이 동물인데, 이 동물에 대한 리서치 결과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슈퍼바이저가 이 작업은 리서처 노드가 해야 돼라고 판단해서 지금 리서처 노드로 넘겼고, 리서처 노드가 이렇게 피카에 대한 어떤 설명, 피카는 뭐 어떤 작은 포유류 동물이고 이런 식으로 쭉 리서치 결과를 리턴을 해줬고, 다시 이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어가는데, 그때 슈퍼바이저 노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코더 노드한테 한 번 더 넘겨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더 노드로 한 번 더 넘겨서 코더 노드가 지금까지의 이 메시지 스토리를 기반으로 쭉 판단을 하는데, 지금 뭐 코더 노드가 따로 추가할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별다른 작업 없이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기고, 슈퍼바이저 노드는 이제 종료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종료가 돼서 이렇게 피카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를 잘 작성을 해줬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은 불필요하게 이 코더 노드로 한 번 더 넘어갔다가 종료되는 이런 플로우가 불필요하게 몇 번 더 실행됐다라는 단점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막 여우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경우에 슈퍼바이저 노드가 역시 리서처 노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리서처 노드로 넘기고, 리서처 노드가 이렇게 사막 여우에 대한 설명을 쭉 작성을 해주고, 이 경우에도 역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다시 넘긴 다음에 슈퍼바이저 노드가
코더 노드에 대한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코더 노드로 한 번 더 넘긴 다음에 이 코더 노드 같은 경우 역시 이번 경우에 별로 추가적으로 작업할 내용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코드 관련된 작업은 하지 않고 슈퍼바이저로 다시 넘긴 다음에 슈퍼바이저 노드가 이번에는 종료라고 판단돼서 종료하는 형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약간 불필요하게 코더 노드로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작업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적합한 결과를 이 멀티 에이전트 노드 시스템이 잘 생성을 해주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여기 슈퍼바이저 쪽에서 코더 노드로 갔다가 다시 슈퍼바이저 돌아왔다가 종료되는 이런 식의 플로우였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에서 리서처 갔다가 슈퍼바이저 돌아왔다가 코더 한 번 더 갔다가 돌아왔다가 종료하는 이런 형태였고, 세 번째도 똑같은 형태였죠.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랭스미스 추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유니크 아이디 79DB269B 이렇게 세 번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한 거랑 휴먼 메시지로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이거를 터미널에서 실행해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시스템 메시지로 다시 위에 전체 대화를 토대로 이 피니시나 리서처나 코더 중에 적합한 걸로 분기해라 이렇게 슈퍼바이저 노드 GPT-4 옴니가 동작을 하고 여기서 최종 결과로 펑션 콜링을 이용한 스트럭티드 아웃풋으로 코더로 넘기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돼서 지금 코더라는 리스폰스를 GPT-4 옴니가 뱉어줬고 네, 그러면 이제 코더 쪽 노드로 넘어가서 네, 이 코더 노드에서는 지금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이런 헬로 월드를 프린트하고 터미널에서 실행해 라는 요청에 대해서 GPT-4 옴니가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 코드 작성을 해줬고 네, 여기서 파이썬 래플 툴 연동해 놓은 게 실행이 돼서 이 파이썬 래플에서 이 프린트 헬로 월드 코드가 실행이 돼서 네, 이렇게 헬로 월드라는 코드까지 잘 실행이 되었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대화 목록 히스토리의 스테이트에 지금 이 코더 노드에서 작업한 내용이 추가가 되고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백한 다음에 이 슈퍼바이저 노드에서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대화 히스토리랑 역시 마지막에는 항상 전미어 시스템 프롬프트로 이 위에 대화 히스토리 목록을 참조를 해서 피니시나 리서처나 코더 중에 하나의 정형화된 아웃풋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이번 경우에는 여기 대화 목록을 참조해서 이 사용자 요청에 대한 작업이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피니시라고 답변해줘서 작업이 종료가 된 케이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카에 대해서 간략한 리포트를 작성해줘 이 요청에 대해서는 역시 처음에는 이제 슈퍼바이저 노드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런 식의 대화 히스토리 목록을 토대로 슈퍼바이저 노드가 리서처 노드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리서처로 설정했고 네, 그러면 리서처 노드로 넘어간 상태에서 네, 리서처 노드가 지금 이 요청에 대해서 타블리 툴 서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이 타블리 서치 툴을 이용해서 피카스, 헤비테이터드 앤 디스트리뷰션에서 피카의 서식지랑 분포, 피카의 식성이랑 행동, 피카의 어떤 보존 상태 이런 식의 세 가지 키워드로 웹 검색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타블리 툴 이용해서 이런 웹사이트 URL 쪽에 있는 어떤 피카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 리서처 노드들이 수집을 쭉 했고 네, 그러면은 이 타블릿 툴 서치 호출 결과를 토대로 피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이 리서처 노드가 이런 식의 간략한 리포트를 GPT-4 옴니가 생성을 해주게 되고 네, 그러면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이 전체 대화 히스토리 목록을 토대로 피니시 리서처 코더 중에 어떤 걸로 넘겨야 돼 이렇게 판단을 요청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피니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슈퍼바이저 노드는 코더로 한 번 더 넘기라고 결론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코더 노드로 한 번 더 넘어가는데
이 코더 노드에서는 이번에는 딱히 파이썬 랩을 실행할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위에 대화 내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주고 슈퍼바이저 노드로 마지막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저 노드에서 지금까지의 전체 이 대화 히스토리 목록을 토대로 이제는 피니시 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 종료된 케이스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막 여우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를 한글로 작성해줘. 이런 식의 요청을 했을 때, 네, 먼저 슈퍼바이저 노드가 이 사용자 요청을 토대로 리서처 노드로 넘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근데 이제 리서처 노드는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GPT-4 옴니 자체에 이 사막 여우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지, 따로 타블릿 툴 서치는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GPT-4 옴니의 내부 지식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사막 여우에 대한 정보들을 GPT-4 옴니가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타블릿 툴 서치 사용은 되지 않았고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어간 다음에 네, 이쪽에서 지금까지의 대화 목록 히스토리를 토대로 슈퍼바이저 노드가 다음에 어디로 넘길지 다시 판단을 하는데 역시 이번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피니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코더 노드로 넘기라는 판단이 됐고 코더 노드 쪽에서는 지금까지의 이 대화 목록 히스토리를 인풋으로 봤는데 역시 딱히 뭐 어떤 파이썬 래프를 실행할 만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막 여우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의 대화 리스폰스 결과를 생성을 해줬고 여기까지 전체 대화 목록 히스토리를 가진 상태로 다시 한번 이 슈퍼바이저 노드가 판단을 할 때 이번에는 종료해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피니시에서 전체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구현 패턴의 또 다른 예시로 저번 시간에는 어떤 이런 위계의 질서가 없이 그냥 서로 넘겨주는 형태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 시스템을 구성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 이렇게 중간에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이 어느 노드로 넘길지의 판단은 이 중간 관리자인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노드가 다 하도록 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각각의 작업은 이 하위 노드들이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슈퍼바이저 노드로 넘겨주고 슈퍼바이저 노드가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종료하는 형태로 제 노드들 간의 위계 질서를 가진 형태로 랭그래프를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수평적인 구조가 좋은지, 이런 식의 위계 질서를 가진 구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은 각각 문제 영역별로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랭그래프를 이용한 멀티 에이전트 노드 시스템에 여러 가지 구현 패턴들을 숙지를 하고 계시다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패턴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